로스터를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제가 이번 1월에 에티오피아에 갔다가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또 알려주셔서 에티오피아에서 섭외를 했던 신병준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커피를 한잔 한 거의 한 30년 다 돼 가고요. 유통회사를 차려서 IMF를 맡고 카페를 도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맡고 이제는 제대로 커피를 하자 해서 마티스 커피를 만들고 10여 년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료를 탐구하자 그래서 생두를 찾아다니고 있는 신병준이라고 하고요. 마티스 커피와 코빈즈 커피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거의 30년에 가까운 경험을 갖고 계신 대표님과 함께 로스팅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로스터기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 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또 많이 갖게 되셨는지와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로스터기를 좀 가장 좀 애정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10대 정도의 로스터기 가지게 됐는데 뭐 처음은 보통 대부분 알고 계시는 드럼형 로스터 가스나 전기열을 가해가지고 뭐 흔히 알고 있는 대류열, 복사열, 전도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열풍식이라고 하는 로스터기가 보통 알고 있는 로스터기의 형태죠. 근데 이런 로스터기는 가공용으로 그냥 우리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용도인데 제가 이제 생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으로 인생 2막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맛을 볼 수 있는 샘플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1kg 로스터기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샘플 로스팅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50g짜리 샘플 로스터기도 있고 80g에서 100g 정도 처리하는 로스터기가 있고 120g을 사용하는 로스터기도 있고 1kg짜리 있고 750g짜리 있고 3kg짜리 8kg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놓게 됐었어요. 다 특징과 장점, 단점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스트롱홀드의 S7도 쓰게 됐고 S7 프로도 쓰게 됐고 S7 프로 X라는 모델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S9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신청해서 S2라고 하는 모델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스트롱홀드를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스트롱홀드는 각각의 열원들이 독립적으로 화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럼형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스 화력을 켜서 RPM을 조정한다든지 잠재적 열량에 대한 유출을 해가지고 로스팅을 해야 된다면 얘는 내가 열풍을 준다 그러면 열풍 값을 주면 되고 속에 침투돼서 속을 익히는데 더 화력이 집중돼야 된다면 할로겐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풍에 비례한 할로겐 양을 조정해서 속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익히면 되고 또 전도를 준다 그러면 드럼 히터의 양을 조절을 해 가지고 드럼에 주어진 열을 이용해서 전도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각 구간에 맞는 내가 필요로 하는 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푹 익히고 싶으면 푹 익힐 수 있고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으면 드라이하게 되고 촉촉하게 만들면 또 촉촉하게도 만들 수 있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장점이 훨씬 많은 로스터기라고 생각해서 스트롱홀드사에서 나온 머신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다양하게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다양하게 쓰면서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스트롱홀드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한테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각자 로스터가 어떤 로스터기를 애정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얘기 듣고 제일 흥미로웠던 게 대표님의 약간 새로운 로스팅 프로파일 방식이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약간 디게싱에서 로스터들이 좀 자유로워진다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신기했던 건 일자 크랙을 터뜨리지 않는 방식의 이제 프로파일인데 혹시 그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관능적으로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점으로 이제 돌아가면 좀 센서리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 제 커피를 아주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를 맛을 보시더니 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아구트론 넘버가 거의 85, 90에 가까운 커피를 가지고 태웠다라고? 그런 탄맛인가? 쓴맛이 뭐지? 왜 쓴맛이 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는 좀 유명 로스터리들을 다 돌아다니고 이런 커피 저런 커피 맛을 보고 나서 자기 나라로 귀국길에 오르면서 한국의 커피는 좀 쓴맛이 많은 커피가 많아요 하고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게 우리가 열을 많이 가해서 많이 볶아서 나는 쓴맛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클로르겐산이나 카페인산이나 이런 산에 분해되지 않은 산의 쓴맛도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까 하고 집중을 해봤더니 우리가 다른 외국의 커피를 봤을 때는 한 달 뒤에 먹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 콩을 사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은 우리는 열을 많이 가해서 1팝을 터뜨리고 1팝의 디벨롭 레이쇼를 계산을 하고 얼마만큼 짧게 디벨롭을 시켜서 산미 밸런스를 맞추느냐의 포인트에 조금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콩의 익힘 정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라이트한데도 불구하고 아구트론 컬러가 우리나라의 라이트 로스팅보다는 좀 더 익혀진 색깔이었고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하는 로스팅 프로파일 또는 로스팅 방법이 뭘까에 좀 한 번 더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뻥튀기식 로스팅이 아니라 조직에 열을 가해서 조직의 밀도에 맞는 열만 주어져서 최소한의 콩이 익을 만큼의 열만 진행을 시키면서 천천히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열을 과하게 주지 않고 부족하게 주지 않고 적절한 열을 집중시켜서 쭉 가는 그러면서도 초반에 수분을 날려야 되는 구간에는 우리가 강한 화력인데 그 강한 화력이 맥시멈 화력이 아니라 그 콩이 감당할 만큼의 적정한 옵티마이징된 열을 가하는 그 이후에는 과한 열을 주지 않고 열을 천천히 주어져서 조직이 벌어지지 않도록 밀도에 맞는 열을 주는 것을 한번 고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팝이라는 게 조직이 벌어지면서 나는 물리적인 현상에 의한 소리인데 실제적으로 크랙은 미세한 조직의 물리적 소리는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소리는 들리지 않을 뿐이고 조직은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게 과하게 한 번에 순간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그런 로스팅을 얘기를 한 거고요. 내가 이거를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로스터리 카페에서 손님들이 와서 이 집 커피 맛있네 이 원두 사가야지 라고 했을 때는 현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진열되어 있는 커피를 사갔단 말이에요. 네. 콩을 준비하는 로스터리 카페에서도 갓 볶은 신선한 커피를 준비를 해야지 하루 이틀 정도 디게싱이 되고 손님이 사갔을 때 3일에서부터 한 일주일간 최상의 컨디션을 갖는 상미 기간이 최적인 상태의 커피를 집에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이 많이 무너지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오픈마켓에 커피를 넣고 우리가 유통시장이 더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유통회사로 물건을 보내야 되고 로스팅된 원두를 유통회사까지 가는 시간, 유통회사에서 주문을 받고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물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빠르긴 하지만 이동하는 배달 시간, 그래서 손님이 즐기는 시간 이런 걸 계산을 하면 최소한 한 달은 좀 상미기간이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바로 로스팅해서 먹는 결과의 원두보다는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좀 맛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처음 이제 여기 스태프분들하고 오셨을 때 처음 대접한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쓴맛도 안 나고 그때 갔다 오셨던 루무다모에 그런 워시드 커피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언제 거냐면 11월 21일 날 볶은 커피예요. 11월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려 몇 달이 지났는데도 향미가 엄청 살아있고 이게 부정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오는 에스프레소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로 여러분에게 제조 날짜를 알려드리지 않고 테이스팅을 해드리게 한 거고 그리고 바로 볶음 또 준비되어 있는 커피를 또 마셔보면
아, 쓴맛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고 또 이해될 만큼 이렇게 비교군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쳐도 조직에서 크게 물리적으로 벌어진 틈이 없다 보니까 향미 물질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조직의 틈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 안에 가벼운 향기 물질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고, 존재된 거를 분쇄함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터트려지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면 그때 볶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일정한 계획과 스케줄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데도 적합한 스몰 로스터기에만 적용을 해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대형 로스터기에도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후지로얄 직화식 10kg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하고 코칭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고 지금 한 2톤 정도 생산하시는 그런 업체인데 그 프로파일로 싹 바꿨어요. 싹 바꾸고 나서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 더 운용하는데 더 편리한, 일주일에 딱 한두 번만 로스팅하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더 영업시간과 운영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로스터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서 획일화된 그런 프로파일링 뭐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트렌드에 맞는 로스팅 또 프로파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커피는 충격적이네요. 말씀 안 하셨으면 사실 한 4달 정도 된 건데 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진짜 해볼까 했는데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11월 21일 날짜 로스팅된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테이스팅을 하게 된 거죠. 저 얘기를 듣다가 또 궁금해진 게 네. 사실 생두라는 게 밀도가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뭐 수분 함량도 다를 수 있는데 그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을 최적화시키려면 좀 접근 방법도 약간씩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최적의 화력을 찾기 위한 프로파일을 설계를 하시나요? 스크린 사이즈, 수분율, 그 다음에 뭐 밀도가 뭐 스크린 사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무게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비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두회사에서 거의 기본 정보는 다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장비를 처음부터 운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제가 제안한 프로파일은 어떻게 보면 스크린 사이즈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생두가 단단하고 크고 그러면 열이 침투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고, 강한 열이 들어가서 내부에 압력이 작용해서 수분을 방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런 정도, 세기 이런 게 달라지고, 또 수분율이 많으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콩의 표준화된 프로파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로스팅이고, 그 부분에서 스크린 사이즈에 따른 표준화된 넘버 1 프로파일, 그 다음에 수분율이 어느 정도일 때의 넘버 2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로파일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대충의 기초 정보를 가지고 그 프로파일을 적용시켜 보고, 그 적용된 결과물에 따라서 관능적으로 반드시 평가를 해보시고, 그리고 수정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잘 다루고 있는 로스터기를 활용해서 생두의 기본 프로파일을 찾아가는, 그리고 적합한 최적의 프로파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스크린 사이즈, 수분, 밀도 이런 거에 대한 또 오리진, 뭐 에티오피아 거냐 아니면 파나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기본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정도면 몇 번 프로파일에 한번 적용해 볼까? 제가 링크를 사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제안한 프로파일링 기법은 가장 단점이 범용 프로파일이라는 게 없어요. 각각의 모든 생두는 하나의 프로파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적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제시한 여러 가지 기본 프로파일을 적용시켜서 돌려봐 가지고 결과물을 맛보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로스팅을 하고 또 기록하고 또 맛보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10번 만에 찾게 되더라도 또 나중에는 한 3번 만에도 쉽게 최적 프로파일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평생의 업으로 삼는 동력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과연 정답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정답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정답을 여러 개를 놔두고 손님들에게 기호라는 선택을 주게 만드는 거죠. 당신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그 각각의 제안된 콩들은 다 정답이어야만 하는 거죠. 뭐 좀 번거로워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의 범용을 설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수정, 그리고 잘 나와도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탐구심도 필요하겠네요. 네, 정리를 저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대표님 워낙 오래 되셨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로스팅을 또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네. 로스팅 초보자분들한테 네. 주시는 팁이 있으실까요? 네.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센서리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센서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실력을 갖추는 방법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향을 잘 기억하는 거죠. 내가 로스팅기를 활용하는 기술을 연마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콩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서 내 로스터기의 열을 이렇게 가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산미를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구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척척 생각이 떠오르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으신다면 정말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많은 로스터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꼽는 게 센서리가 먼저다. 그렇죠. 확실히 대표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 센서리를 갖추고 나서 로스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콩으로 그렇죠. 많이 볶아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또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로스터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몇 년, 30년이 다 돼가는 커피 생활 동안에 많은 일을 해왔고 또 하고 싶었는데, 로스터로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정보의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센서리, 대회 이런 거에 너무 조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공하는 로스터들만의 모임이, 또는 로스팅을 정말 진짜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오타쿠처럼 파고드는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서 첫 번째는 로스팅기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로스터로서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두 번째는 로스팅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돼 가지고 좀 경쟁의 문화가 아니라 상생의 문화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스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행한 로스터 토크였는데요. 정말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느꼈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커피에 대한, 로스팅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커피인으로서 또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2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로스터 토크는 아시는 것처럼 1편은 인터뷰, 2편은 이제 로스팅 시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독특한 프로파일 2편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로스터 토크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로스터 토크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